안녕하세요. 청소년 상담사 송광민입니다. 오늘은 상담 심리사와 전문 상담사 뭐가 더 좋은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자격증, 특히나 이제 민간 자격증에 대해서는 소개를 하기 전에 꼭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서 이 주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민간 자격증은 필요한 것만 꼭 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취업에 나중에 도움이 되고자 혹은 전문성을 쌓고자 여러 가지 수련이나 교육을 받고 이 자격증을 따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민간 자격증이 만들어진 계기의 일단 대부분은 결국은 이제 이 민간 자격증을 만들어서 교육을 실시하고 이제 강사의 돈을 버는 수단 이런 게 좀 커요. 민간 자격증을 취득하는 절차나 이 제도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그런 요소가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서 무조건 민간 자격증이 뭔가 이제 이거를 주최하는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거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런 이유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물론 전문성 강화라는 측면이 없진 않습니다. 모두가 모든 걸 이렇게 치부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따지 말라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꼭 필요한 거를 신중하게 따는 게 중요해요. 꼭 필요하다는 건 예를 들어서 내가 상담이론이나 상담가로서 수련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어떤 특정 이론이나 특정 상담 기법을 활용해서 내 주 영역으로 상담을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아무래도 독학으로 하긴 좀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에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이론들의 내용이나 특정 기법들을 내가 전문적인 과정을 통해서 자격증을 따서 내가 주 상담 기법으로 쓰겠다. 뭐 이런 경우에는 또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신중에 시중을 가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만 따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중요한 건 과정에서의 성장이에요. 이게 민간 자격을 취득하는 걸 보면 결국은 민간 자격을 따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결과로서 땄냐 못 땄냐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 있어서 얼마만큼 전문가로 성장했냐가 정말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그 이유는 우선은 당연히 첫 취업에는 자격증이 크게 작용을 합니다. 어차피 석사학위 똑같이 있고 그럼 이제 변별력이라는 게 없어요. 아무래도 갓 졸업한 사람들은 똑같이 경력이나 이제 상담 경험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자격증이 추가적으로 있느냐 없느냐가 첫 취업에는 큰 갈림돌이 되는데요. 우리가 어차피 첫 취업하고 끝이 아니라 40년 이상 상담 분야에서 일을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이제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고 그리고 결국 이 실력이라는 건 이제 상담 대학원 과정에서는 전문 지식을 충실하게 쌓고 그리고 이제 사회에 나와서는 상담을 계속 지속하면서 상담 경험을 쌓고 그래서 전문 지식과 상담 경험의 곱셈으로 이루어진다. 항상 제가 누누이 강조한 부분이죠. 곱셈이기 때문에 전문 지식을 쌓는 것도 충실해야 되고 이 상담 경험도 계속 충실하게 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첫 취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분야에서 살아남아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실력을 키워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일단은 어쨌든 오늘 주제가 상담 심리사냐 전문 심리사냐 이런 얘기인데 일단 상담 심리사는 한국 상담 심리학회에서 발급하는 민간 자격을 얘기하고요. 한국 상담학회에서 발급하는 민간 자격은 전문 상담사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굳이 학회를 거론하느냐? 이 상담 심리사라는 자격도요. 다른 학회에서나 다른 협회 같은 데서 주는데 이 이름이 상담 심리사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름만 보고 이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민간 자격을 실제로 우리 대학이나 기업이나 청소년 기관에서까지도 이렇게 인정해준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 두 학회 모두가 굉장히 공신력 있는 학회, 상담 분야에서는 공신력 있는 학회인데다가 이 자격을 따는 과정 자체가 뭔가 필기나 면접 시험도 있지만 이 상담사로서 필요한 수련을 거치는 과정이에요. 다시 말해 개인 상담도 실제로 진행하면서 여기서 공인된 상담 심리사들에게 슈퍼비전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집단 상담, 심리 검사,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그 요건들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 자격을 따는 과정 자체가 어떻게 한 사람이 상담자 독립적으로 전문 상담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그 프로세스가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격을 따는데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보통 1년 정도는 걸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상담 경험이 생기게 돼요. 보통 개인 상담도 100회 이상 진행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경험이 생기고 그러면서 전문가한테 어떻게 상담해야 된다 배울 수 있으니까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 자격을 실제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예전부터 사실 10년 전부터 둘 다 이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그 수련 감독이나 1급 상심자의 경우에도 이 양쪽 학계에서 전문가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수련을 받으면 양쪽 학회 거에 사인을 다 해주거든요. 근데 요즘 추세는 둘 다 따는 건 좋지 않다라는 게 이제 조금 소문이 돌곤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둘 다 따는 게 좋지는 않아요. 제가 추천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둘 다 따는 게 좋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게요. 첫 번째로는 유지 비용이 높아요. 제가 한 슈퍼바이저는 어떤 슈퍼바이저는 이제 A학회, B학회, 그러니까 한국상담학회와 심리학회를 모두 갖고 있어서 그분한테 받으면 어차피 받는 거 양쪽 다 사인을 받는다 라고 얘기하시지만 이런 경우에도 이제 그런 슈퍼바이저만 골라서 슈퍼비전을 받아야 된다는 딜레마가 생기고 두 번째로 어쨌든 양쪽 학회다 시험이나 면접이나 뭐 연회비를 내는 것들을 매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당연히 아시겠지만 어쨌든 자격을 딴 이후에도 양쪽 학회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비가 계속 듭니다. 그래서 연회비도 계속 내야 되고 계속 그 학회에 보수교육을 참여해야 되고 다 아시겠지만 보수교육은 너무 실망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보수교육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워낙에 학회 회원들이 많고 이 보수교육 자체가 유지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거의 형식적으로 저 말도 안 되는 강의를 일정을 비워서 찾아서 듣고서 도장을 받고 이런 식의 행태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뭐 그런 것도 좀 문제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격증은 취득하면 끝이 아니에요. 취득하고 나서도 계속 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수교육도 받아야 되고 연회비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양쪽에서 들기 때문에 그것도 적은 비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최소한 그래도 1년에 10만원 넘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도 써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제 일하시면 알겠지만 내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상대적으로 자격증의 가치는 떨어져요. 그러니까 처음 일할 때야 당연히 상담심리사 2급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초에 서류도 못 넣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상담심리사가 엄청 많이 있는데 나는 상담심리사 전문 상담을 같이 땄어. 그럼 조금 더 메리트가 있어 보이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경력이 2년, 3년, 5년이 쌓여. 5년 이상 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5년이 넘은 상담 경력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내가 한상심과 전문 상담사가 같이 있는 것 자체에 그게 그 가치가 있느냐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아무 경력이 없을 때는 둘 다 있는 게 조금 더 취업에 유리할 수는 있지만 5년, 3년, 4년, 5년 경력이 쌓이게 되면요 이 자격증의 가치가 떨어져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차피 5년, 10년 상담하고 나면요 상담심리사 2급이 있으나 둘 다 있으나 큰 차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따는 게 저는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따야 될지는 이제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결국은 학위보다는 자격증이 더 중요한 이력이 되는 거고 사실 자격증보다는 경력이 훨씬 더 중요한 이력입니다. 근데 하지만 저는 항상 광박TV에서 소개를 할 때 자격증 따라 얘기를 하잖아요. 이유는 학위와 자격증이 없으면 상담 경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경험하기 쉽지 않아.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격증부터 따라고 하는 거야, 순서상. 하는 거지. 결국은 이제 5년, 10년 차 계속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담 경험, 특히나 이제 실력을 얼마큼 키워나가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둘 다 따는 게 좋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는 어떤 걸 따야 되냐요 이지만 오늘 교육에서 가장 꿀팁은 둘 다 따는 건 좋지 않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 상담심리학회와 상담학회를 비교해 볼 텐데요. 제가 간단하게 학회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면 상담심리학회는 원래 심리학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그 전통이 긴, 굉장히 오랜 기간, 물론 상담학회가 따로 독립돼서 학회로 나오기까지에는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전신까지 비교하면 굉장히 그 연역이 오래된 그 전통 있는 학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에 비해서 상담학회는 제 기억으로는 2000년대 초반, 2000년 정도가 그때 출범을 한 학회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석사대학원을 다닐 때는 출범한 지 5년 정도 내외밖에 안 됐던 2003년도인가 뭐 그랬던 것 같거든요. 아마 연역은 홈페이지 가면 볼 수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통이 뭐랄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학회이긴 하지만 이 학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 굉장히 임팩트 있게 출발했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상담 분야의 이런 그 엄청난 그런 교수님들이 이영득 교수님을 필두로 해서 그런 상담계에서 가장 그 서울대를 비롯해서 가장 이제 공신력 있는 대학들의 교수진들이 모두 포진해서 이 학회를 출범해서 만들었거든요. 취지는 뭐 나름 이유가 있었지만 뭐 어찌됐든 역사는 짧지만 시작부터 임팩트 있게 출발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처음부터 좀 대우를 받기는 했어요. 하지만 보통 제가 석사 시절만 하더라도 그래도 상담심리학회가 조금 더 낫다라는 인식이 좀 있었어. 그죠? 그렇지만 지금은 거의 상담학회도 20년 가까이 된 상황이고요. 현재는 거의 같은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걸 따야 되냐고 물었는데 사실 둘 다 수련 과정이나 학회 자체의 인지도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둘 다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따도 무방을 하다. 다만 이제 당연히 내 지도 교수님이 어느 학회에 소속돼 있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그 학회 걸 따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항상 반복해서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당연 뭐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취득하는 과정에서 내가 얼마만큼 전문성을 제대로 쌓을 수 있느냐. 결국 우리가 첫 취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내가 40년 이상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계속 성장하면서 상담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자격증 이거는 첫 취업 때만 굉장히 중요한 거다. 특히나 이제 3년, 4년, 5년 이 정도 경력이 쌓이고 나면 사실상 상담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편에서 성장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고민하는 광박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